G픽처스 국범금 대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말 아십니까? 예, 뭐 아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갑분싸, 이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의 준말입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싶어요, 도대체. 예, 갑분싸.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갑분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야, 너네 그 갑분싸가 뭔 줄 알아? 이러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은 갑분띠, 갑자기 분위기 띠용, 갑분아, 갑자기 분위기 아이스크림, 갑자기 분위기 똥마렵다, 온갖 가지 변형을 이미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뭐 생물학적으로 좀 젊은 축에 속합니다만은 요즘 애들은 정말 따라가지는 못하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갑분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그 지금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제안받았다고 쳐보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분위기 망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아예 그냥 발상에 전환을 해서 그 분위기 자체를 갑분싸하게 만들어 버리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장담하는데 그날은 절대로 2차가 없을 것입니다. 네. 아주 깔끔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시험 삼아서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써먹어 봤고요.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뭐 아주 파탄이 나 있죠. 예. 또 심지어는 제가 고양이랑 같이 있을 때도 써먹어 봤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고양이하고 좀 깊게 인생에 대해서 좀 상담을 했는데 애가 좀 커가지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는. 예, 아무튼 자식 새끼 키워봐야 뭐 다 소용없다는 말이 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말이 정말 어디서 도망치고 싶을 때,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다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토록 갑분싸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심오한 질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Quién soy? 그 누구도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에 걸쳐서 그 답을 추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태껏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만 언제나 좀 고전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얼추 정리된 것들 위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국범근이고요. 한국 나이로 올해 22살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딴짓이 본업이고요. 그 다음에 G픽처스 대표와 또 대학생 정도를 취미 내지는 부업으로 또 겸하고 있습니다. G픽처스란 10대 말, 20대 초반, 저는 그걸 10말2초 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10말2초 독자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좀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고요. 시사 이슈부터 역사 이야기, 또 성교육까지 10말2초 독자가 세상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했습니다. 요즘엔 저도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는 중이라서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일종의 도자기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제가 뭐 도예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도자기를 만들 때 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에 도자기 반죽을 올려놓고 도자기가 완성될 때까지 굉장히 손으로 섬세하게 매만져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라는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인 셈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저 기계는 계속해서 돌아갈 거고요. 우리가 하는 손짓 하나하나가 모여 최종적인 나라는 도자기의 모양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쉽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아직 다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 아직 점심을 못 먹었는데 좀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이 강연 끝나자마자 저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제육 먹을지 오징어 덮밥 먹을지 지금 그걸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추천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런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힘든데 인생을 좌우하는 거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라니요. 미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역설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또 나의 일반적인 성향은 어떻고 특정 사안에 대한 나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등등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기만의 잣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뻘짓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저 또한 많이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좋은, 적절한, 유효한 피드백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며 그렇게 표현된 것에 대해 적절하고 유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입력, 표현, 피드백 3단계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을 평가할 때 어떤가요? 다른 건 몰라도 입력 하나만큼은 무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초, 중, 고 12년 동안 입력 하나만 추구장창하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죠. 왜? 시험 봐야 되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의 학생 청소년들에게는 시험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누군지 표현을 하고 나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런 한가한 노름을 할 여유가 없죠. 나에 대해서 안다. 솔직히 막말로 그거 시험에 나옵니까? 논술 주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학창 시절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은 자소서 쓸 때죠. 네. 자소서를 쓰면서 나도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자상한 어머니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암기와 시험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들은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이제는 그 너머를 상상하자는 겁니다. 바로 표현과 피드백의 영역을 말이죠. 만약에 지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자기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요? 쓸데없는 짓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제가 욕을 할 뻔했는데 이게 지상파다 보니까 공부나 해 이 녀석아 라는 피드백이 돌아오겠죠. 또 대학 못 가면 뭔 줄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되는 거야 임마. 이게 영화 대사입니다. 예. 제가 이 영화 대사를 정말 한 100번은 돌려봤는데요. 갑자기 PPT가 네, 제가 이 영화 장면을 정말 고3 때 한 100번은 돌려봤는데요. 정말 리얼하게 재현 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옴과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성인 돼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한 3년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계속해서 유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20살 딱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요즘 그 한창 유행하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처음 시작할 때처럼 완전히 빨개 벗은 채로 허허 발판에 내던져지는 것 같죠. 생긴다던 애인은 여태껏 생기지가 않고 CC를 기대하고 대학에 왔건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맥주를 500cc 먹는 것밖에 없고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기회와 경험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생물학적으로만 혹은 서류상으로만 어른이 되어버리면서 우리는 갑자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분별력을 또 요구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에 경착륙한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경착륙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추락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 또래 친구들이 10대 시절에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그냥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달려오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고 나서 너무 많은 자유와 공간이 열려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G픽처스를 운영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바로 어린 어른 연착륙 플랫폼인데요. 마냥 어린 존재로만 취급받던 10대 시절의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좋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력, 표현, 피드백의 3단계를 컨텐츠를 통해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였죠. 근대적 시민은요, 자기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게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일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방송에 적절한 용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구 플러스 고객 해가지고 호객님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 정치사회 교육 면에서 우리의 그 교육은 호객 육성 과정 풀코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 뭐 법과 정치, 민주주의 등의 내용을 가르치긴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게 2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초에 정치사회 교육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데다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욱더 중요한 건데 교육 과정 속에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성 언론은 원래부터 뉴스를 소비하던 계층을 가장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을 피상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정치 뉴스를 굉장히 즐겨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식이 온갖 복잡한 개념들을 미리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뭐 이번에 누가 뭐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구속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 뭐 적폐청사는 뭐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들 평양냉면에 막 환장을 하는 거지 등등등, 이런 온갖 어려운 개념들을 미리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 뉴스를 이해하는 건 신규 유저, 즉 뉴비의 진입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고인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도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진입 장벽을 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좀 줄여준다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할 기회가 적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서 어떤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성취의 경험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투표를 왜 하시죠? 여러분들이 행사한 그 한 표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정치에 관심 끄고 놀러 나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임원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선출된 임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죠.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진지하게 참여할 유인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나 장난으로 찍든가 친구라서 찍든가 아니면 뭐 당선되면은 반 전체에다가 햄버거 돌리겠다든지 뭐 학교에 에스컬레이터를 깔겠다든지 하는 이런 뭐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측면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재생산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안에 대한 피상적인 전달을 넘어서 배경과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뉴스 읽는 근육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한창 이제 인기가 있을 때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무한도전이 파업한 날에는 공영방송 파업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남북 정상이 새롭게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의미와 뭐 역사 뭐 등등등 그 맥락을 짚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독자들이 제가 만든 한 편의 컨텐츠만 보더라도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느꼈던 애로사항이 뭐냐면 맥락이 너무나도 뿔뿔이 쪼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알기 위해선 그 뉴스 하나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굉장히 좀 굵직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나와 있었던 그 뉴스들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한 맥락들을 제가 제시하는 타당한 인과관계 안에 묶어서 친절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경계했었던 것은 어떤 교수님이나 기자가 나와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래 친구가 어제 봤었던 뉴스에 대해서 그 세대의 관점에서 쉽게 해설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 컨텐츠가 좀 반말로 진행이 되고요. 또 뭐 신조어도 간혹 섞어 쓰고 뭐 템포가 빠른 편집 방식 등등등 나름의 이제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했었던 게 바로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시키는 컨텐츠 시리즈인데요. 전자가 입력, 표현, 피드백 3단계 중에서 입력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다면 이 컨텐츠는 표현과 피드백을 돕는 시리즈입니다. 직접 청소년 당사자들을 불러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인터뷰 시리즈인 거죠.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만 직접 개선할 수는 없었던 것들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용의 복장 문제라든지 요즘에 또 두발 자유화 이슈로 한창 이제 교육계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가장 요즘 그런 두발 자유화 이슈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부모 단체라든지 이런 그 단체에서 두발 자유화 조치를 이해관계자들끼리의 협의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이해관계자가 있습니까?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욱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인터뷰 컨텐츠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컨텐츠인데요. 이게 시간 관계상 한 20초 정도의 짧은 클립이 재생이 될 거고요. 풀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GPCS 페이지 들어가셔서 풀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특정 세대들이 정한 학생다움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리고 너네가 그 단정치 못한 교복이나 그런 걸로 밖을 쏘다니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그런 모범생은 그동안 되게 머리 쪽지고 막 머리 검정색이고 막 치마 여기까지 오고 이런 애였는데 그냥 선생님들 편견인 거죠. 감질 나시죠? 그러면 이제 GPCS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시리즈들 덕분에 제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더욱더 주목했던 반응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을 댓글로 태그를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서 제가 만든 영상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이 자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러한 반응을 독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재료로서 제 영상을 활용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했던 이야기가 교육에 대한 비평을 거쳐서 어느새 제 채널에 대한 홍보와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찝찝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는 모두가 하나의 맥락을 공유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뇌피셜이죠. 일종의 저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관련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공교육을 받던 당사자로서 느낀 솔직한 소회와 10마리초 독자에게 호소력 강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고민했었던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에 나름의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입력, 표현, 피드백 이 3단계의 교육이 우리 교육의 뉴노멀이 되어서 나를 빚는 도예가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욱 풍부하게 빚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박수까지 받아놓고서 안 내려가시는지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다음 연사의 소개를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분은 이분도 역시 제 컨텐츠의 그 독자 중 한 명인 10마리초이신데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부터 자신이 겪은 절박한 감정까지 자유롭고 솔직하게 힙합을 통해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갑자기 분위기 멋있어집니다. 래퍼 핀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